네, 아울러서 중국은 미국과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죠. 이 틱톡의 이슈를 상업적인 문제로 취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의 이 같은 시도를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분위기로 끌어올리려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심을 반영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덧붙여서 지금 EU까지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서 EU까지 이렇게 전선을 넓히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조금 더 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로 봤을 때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는 됐지만 어쨌든 한 달 뒤에 음. 시행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이 더 격화가 될 것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 EU 무역 적자가 막대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EU에게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동차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농산물도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는 그들의 제품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엄청난 양의 식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EU의 제품들을 많이 사들이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품을 많이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아침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3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와도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이 통화가 있고 나서 이렇게 관세가 유예가 됐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극적인 일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말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에 각각 25%, 25%, 이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날 무역협정 위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협정에 따른 구제 조치까지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이제 전날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복으로 지금 원래 이야기 나왔던 게 1,550억 캐나다 달러고 하나로는 한 155에서 6조 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보복 조치하겠다라고 예고를 좀 했었는데 양 국가 모두 일단 협상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원래 좀 먼저 한번 세게 때려 놓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원래도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 관세 부과가 2월 4 일에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어서 아마 이때 협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과도 통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샘 올트먼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샘 올트먼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일 기사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오늘입니다. 2월 4일 이제 국내 기업들이랑 만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카카오, 크래프톤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4일 오전, 오늘 오전이니까 아마 진행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랑 만나서 AI 서비스 개발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트먼 CEO가 어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체 칩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SIC 반도체에도 반드시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소심에서 어제 무죄 선고가 나왔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같이 만나게 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뭔가 협의가 잘 되게 된다면 이제 나오게 되는 갤럭시 시리즈에 오픈 AI의 챗 GPT를 같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굉장히 좀 친하대요. 그래서 같이 오.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하고 어 뭐 그런 정도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스타임을 할까요? 에에. 아니면은 페이스타임 아닐까요? 어 아 아무튼 그럴 수도 뭐 있겠죠. 스카이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영상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친분이 두텁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보도가 됐던 건 "삼성전자의 수뇌부랑 같이 수동을 회동을 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2심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기사가 바뀌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회동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만나서 이야기가 되게 될지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카카오입니다. 지금 올트먼 CEO가 카카오 정신화 대표랑 AI 비전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협업에 대한 구상이 발표될 예정인데 카카오가 AI 모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카나나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같이 협업해서 아마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을 좀 줄이면서 LLM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불어서 오픈 AI가 지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국에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오. 있어서 이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나올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이랑 싱가포르 딱 이렇게 두 군데 아시아 기준으로는 좀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